처음 오신 분들 인원 만족 엄청 많으시네요. 오늘 그리고 강의를 저는 가입은 했지만 처음 강의를 듣는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사는 곳은 지금 경기도 일산인데 고향이 부산이에요. 부산이 원래 눈이 안 오잖아요. 근데 오늘 부산 변두리로 계속 눈이 와가지고 못 오시는 파트너분들 좀 많으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사장님들 진짜 시크릿으로 대박 낼 수 있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이 사업 처음 사인받고 저는 센터를 가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냐면요. 1년이 걸렸어요. 1년 동안 점으로 있던 사람이었고 센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사람이거든요. 아마 사장님들 저보다 훨씬 빨리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시크릿을 통해서 지금 1억이 넘는 소득을 연봉을 받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처음 시크릿을 만났고 시크릿을 만난 지 3년 만에 이렇게 된 건데 시크릿의 1억 리워너, 1억 연봉자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세금 실수령금이 1억이 넘어야 이 인증을 해줘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만약에 내가 1억 연봉이다. 그럼 세금 다 떼고 한 600만 원 선에서 수령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어서 이 인증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저의 능력이 아니고 이 시크릿이라는 멋진 도구가 그렇게 해준 거기 때문에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전에 제 소개 잠깐 할게요. 저는 올해 39살이 됐고요. 시크릿 하기 전에는 이렇게 자영업만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13년 동안 자영업을 했었고 이 3개의 가게는 제가 시크릿을 하고 1년 후까지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던 가게들입니다. 소개를 좀 하자면 미스틱이라고 되어 있는 가게는 경기도 일산 쇼핑몰에 위치해 있는 옷가게예요. 8년 정도 제가 운영을 했고요. 여기 부자양품 갈비는 제가 1년 반 정도 이것도 일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잉크 토너, 저희 남편이 회사나 기업에 프린터나 컴퓨터를 임대해주고 월 일정 임대료를 받았던 일이에요. 이 3개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옷가게로 제가 하루에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을 때가 1매출 420만원, 그리고 식당으로는 하루에 보통 한 150만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났었고요. 이 프린터 임대업으로는 한 달에 한 400에서 500만원 정도의 임대 수익이 나왔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자였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 일이 꾸준하지는 못했어요. 만약에 매달 제가 꾸준히 매일매일 그 매출을 올렸다고 하면 아마 빌딩도 사고 뭐 집도 사고 이렇게 했을 텐데 사실 자영업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이 옷가게를 메르스 세월호라는 어떤 사건을 딱 겪으면서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만큼 떨어졌냐면요. 1매출이 25만원까지 떨어졌어요. 25만원이면 뭐 그래도 좀 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참고로 이 가게의 한 달 월세가 500만원. 500만원 가게의 월세에서 25만원을 판다? 그럼 저 가게에서만 한 달에 마이너스 10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 일들 때문에 저는 자영업에 굉장히 큰 위기를 느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가게가 내 가게면 우리 아빠가 금수저라서 나한테 막내딸아 너 한 칸 해라 이렇게 해서 나한테 준 거면 저기서 10만원을 팔아도 하루 종일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도 저는 괜찮을 거예요. 저는 이 가게들의 대부분을 절반 이상 대출을 끼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이렇다고 보시면 되세요, 사장님. 보시면 4년 사이에요. 대출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올 초에 보니까 정부에서 이 자영업자의 대출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한 어떠한 방안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내 돈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게 리스크가 되는 거잖아요. 장사하는데 1, 200만 원으로 되나요? 절대 안 돼요, 사장님. 제가 옷가게 하는데 2억 들었고요. 식당 하는데 1억 들었습니다. 그런 건 다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기가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1인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한 군데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직장인이 부러운데 직장인들은 자영업자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 300번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집 앞에 저 커피숍 내가 차리면 한 300원 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자영업자 중에 300 이상 버는 분들은 1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하기 쉽지 않다. 저는 오히려 직장인들이 부러웠다고 했죠. 왜냐면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저는 빨간 날이 가장 바쁘고요. 빨간 날에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곧 명절이 다가오겠지만 저는 자영업을 하고는 13년 동안 명절에 쉬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직장인들은 빨간 날 쉬고 그리고 명절 다가오면 보너스도 받고 그렇게 꾸준히 내가 정해진 날짜에 월급도 받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직장인들도 쉽지 않더라.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실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청년들이 직장이 없대요. 그리고 이직을 하려고 해도 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다른 일을 찾으려고 해도 내 입맛에 맞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어렵게 직장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한국인 근로자 절반은 월 200도 못 버는 게 현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도 쉽지 않다.
자, 근데 수명은 길어진대요. 그런데 은퇴는 빨라진대요. 그렇게 어렵게 다니는 직장들도 오래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은퇴 세대와 현역 세대의 비율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게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2005년에는 8대1의 비율이었대요. 그런데 현재는 4대1의 비율. 그리고 앞으로 2050년이 되면요, 일하는 사람과 은퇴자가 1대1의 비율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일하는 사람보다 노후에 직장이 없어서 어려운 노년기를 맞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현역 세대일 수 있죠. 현역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우리 부모님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부양해야 되는 부모님, 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봤더니요, 평균 은퇴 나이 2018년 기준 49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많으실 거예요. 이런 걸 겪으신 분들. 30대, 40대 초반에 은퇴를 겪고 명퇴를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되게 재미있는 자료더라고요. UN 재정립한 평생 연령 기준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청년이시죠? 다 청년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도 청년이고 저희 아빠만 중년으로 이제 넘어가셨더라고요. 이렇게 다 젊어요. 젊고 100세 시대. 제가 아까 49세라고 아까 봤죠. 은퇴 나이가 100세를 산다고 봤을 때 49세는 한 살이지 않을까요? 한 살부터 다시 50세까지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보고 나니까 정말 대안이 필요하다. 나는 시크릿을 좀 빨리 선택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거든요. 이런 많은 요인들 때문에 저희는 부업이라는 걸 찾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직장인들도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부업을 찾아요. 본업 외에 여가를 이용해서 갖는 직업인데 부업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직장인들이 77%입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됐어요. 물가는 올라 생활비 부족한데 월급이 오르지 않아서, 그리고 결혼, 여행, 노후 등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카드값, 대출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내 본업 말고도 다른 직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2030년까지 20개의 직업이 사라진대요. 우리가 원래 직장도 구하기 힘든데 이렇게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직장들도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누가 대체를 하느냐 봤더니 이렇게 무인화, 기계화가 대체되고 있더라고요. 이건 아마존에서 배송하는 기계를,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 로봇의 이름이 스카우트예요. 이 로봇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은 아직까지 상용화 되진 않았지만 테스트 중이지만 원래 미국인들, 유럽과 북미 쪽은 배송이 택배 같은 게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건 당연하대요. 워낙 땅덩어리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기계가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배송이 굉장히 빨라질 거다. 그러면 이 기계가 등장하면서 이 자리를 대체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봤던 기사가 이 기사예요. 쿠팡맨 알바. 혹시 이 기사 보신 분 계세요? 아직 없으신가요? 제가 이 파트너사님한테 이 얘기를 처음 들었었어요. 제 또래 애기 엄마들이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쿠팡맨, 남자가 배송을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쿠팡걸, 여자분들이 이 배송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 짬내서 할 수 있대요. 3시간, 4시간 정도. 한 사람한테 20개에서 25개 정도의 물량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배송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건당 2,000원. 그리고 야간에 하면 좀 더 많이 줘요. 야간에 할 경우에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정도 내가 배송을 한다. 그러면 2,500원, 3,000원 정도의 알바비를 준다고 해요. 그럼 내가 주간에 일을 했을 때는 어린이집 학교 보내놓고 4시간 한다. 그럼 하루에 한 4만 원 정도 벌 수 있고 밤에 하면 6, 7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너무 괜찮죠. 나도 이거 하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대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된대요.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조금 진짜 세상이 좀 많이 변했다. 그리고 우리 또래 여자들이 택배를 배달하는 일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도전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런데 왜 시크릿은 어렵다고 할까? 25건 택배 보내는 것보다 시크릿 한 건 알리는 게 훨씬 쉬운데 한 건 알리면 15만 원 벌 수 있는데 매칭 잘 받으면, 그런 생각을 저 다시 한번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이마트에서 카트가 실질적으로 이 의왕점에서는 테스트가 되고 있는데 기계들이 이 자리를 대체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들 아르바이트 하면 그 마트에서 시식코너, 캐셔, 진열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 자리도 이제 저희한테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KT 업무를 기계가 대신 봐요. 그리고 이건 저는 마치 합성한 사진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도 배달을 하고 있고요. 옆에는 로봇도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의 숫자는 점점 많아질 거고요. 이 사람이 설 수 있는 자리는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 세대는 요양보호사 같은 자격증을 좀 많이 따시더라고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상향 직업이다라고 하지만 그 자리도 로봇이 대체합니다. 심한 노인과 로봇이 함께 대화를 나눠주고 있고요. 노인의 운동은 로봇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다정컨대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안이 필요하다, 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자영업은 돈이 많이 들어요. 제 나이에 다시 직장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대안거리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번 해보자 라고 사장님들께 좀 권해드리는 겁니다. 저도 시크릿 만나기 전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와, 이렇게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왜 귀 닫고 눈 감고 있었을까? 좀 빨리 이걸 좀 접할 것,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사장님들께도 이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그런데 성장 산업이에요. 지금 우리 1년에 이 시장성이 5조 2천억 정도 되는데 5조 2천억 하면은 감이 좀 없잖아요. 우리나라 라면 시장이 2조 시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라면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2조래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5조 2천억 시장이라고 합니다. 나는 싫어도 나는 아니라고 해도 누군가에 의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을 쓰고 있거나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대변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앞으로 10년 안에 50조? 아니요 100조 시장까지 확대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렇게 상향을 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직접 판매 회원 수도 지금 3명 중에 1명은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2020년까지 2명 중에 1분은 네트워크 마케팅 하신다고 해요. 그럼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되면 네트워크 마케팅 2~3개 정도는 가입해서 중복해서 하고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여러 개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발을 걸쳐놓고 거기서 많은 수익을 얻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자,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흐름을 볼 때 신세계, 삼성을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는 편인데 앞에서도 제가 이마트를 보여드렸는데 이마트가 어느 날 갑자기 SSG, 쓱이라는 광고를 시작합니다. 그 광고에서 온라인 샵이라는 말 한마디 없어요. 그냥 배우 2명에서 어깨춤을 추다가 이 문구만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였냐? 앞으로 이마트 더 짓지 않겠다. 이마트 확대시키지 않고 이마트 매장 설치시켜서 온라인화 하겠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정용진이 발표를 합니다. 온라인 시장에 1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상황들을 보고 여기에 롯데가 같이 뛰어들죠. 삼성 신세계만 할 수 있어. 나도 온라인 시장 할 거야. 요즘은 온라인이 대세니까.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통 공룡이 이 두 기업이 온라인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사장님. 실제로 온라인 시장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많은 흑자 매출을 올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마트는 앞으로 이마트 없애고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그리고 편의점 24를 많이 만들어서 그것도 무인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라. 다이렉트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10년 전부터 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안 듣고 살았죠.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전달받았을 때 좋아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래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사업을 전달하라고 해서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저희 남편. 뭐 사랑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는 분이라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미쳤냐고. 왜 그 돈을 그렇게 쓰냐면 한 달 동안 저희는 진짜 격렬하게 싸웠거든요. 그리고 또 한 사람한테 알린 분이 제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한테 나 네트워크 마케팅 한번 해볼 건데 남아서 화장품 좀 바꿔주면 안 돼? 그랬더니 안 바꿔준대요. 왜 안 바꿔주냐? 그랬더니 내가 한 세트 너를 바꿔주는 게 너를 도와주는 일이 아닌 것 같다. 어차피 그거 안 될 건데 내가 도와주면 너 돈 벌어서 더 할 것 같다고.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1년 동안 안 해줬습니다. 근데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200밖에 안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 있지만 그냥 하지 말까? 남편도 반대하고 친구도 반대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그만뒀으면 저는 여기 없었겠죠.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조금 오기가 나기도 했어요. 아니 뭐라고 이걸 안 해주나라는 오기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시크릿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반대였기 때문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들의 말을 믿어보기로 시작했어요. 자, 미국 100만 장자 50만 명, 그 중에 20%인 10만 명이 네트워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아래 미국 여성 억대 연봉자의 85%가 네트워커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을 유통을 한 20년 정도 늦게 따라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한 20년 정도 지나면 이런 기사가 뜨지 않을까요? 한국 여성 억대 연봉자 중에 85%가 네트워커다. 그 중에 대다수가 아마도 시크릿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기사가 저는 마케팅 신문에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장님들은 그 중심에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이걸 보고 좀 이해를 했거든요. 이 블라우스는 실제로 제가 옷가게 할 때 팔던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어떻게 유통이 됐냐면 1,000원의 공장에서 만들어요. 원단비 이런 걸 쳐서. 그 다음에 2,000원의 총판으로 넘어가고 3,000원의 대리점, 5,000원의 소매업에 넘어가요. 저같이 장사하던 사람은 동대문을 가서 저 옷을 5,000원에 떼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소비자에게 매장에 깔아놓고 10,000원에 파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유통이에요.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을 구매하실 때는 사장님들이 이 유통 구조를 100%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1,000원에 생산된 제품이 4,000원에 소비자한테 가고 있더라고요. 쿠팡, 지마켓 이런 걸 통해서. 이때 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자영업자의 몰락이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망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희 언니한테 나 우리 집 앞에 옷가게에서 10,000원짜리 블라우스를 봤는데 똑같은 게 쿠팡에 4,000원에 떠더라.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사봤는데 라벨도 똑같고 사이즈도 똑같고 원단도 똑같아서 너무 좋았어. 언니도 하나 사 입어. 언니한테 추천을 했어요. 우리 언니가 진짜 괜찮네 그렇게 하고 옆집 언니한테 가는 거예요. 너 이번 주말에 결혼식 간다며 블라우스 쿠팡에서 하나 사 입어라. 동생 때문에 나도 한 4,000원짜리 하나 샀는데 너무 좋더라 라고 또 광고를 합니다. 그렇게 전달했더니 쿠팡이 저한테 500원의 적립금을 주는 거예요. 알렸기 때문에.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사장님. 싸게 쓴 걸 내가 주변한테 알렸을 때 홍보비랑 유통비를 돌려가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어렵지 않으시죠? 저희가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저희 특히 여자분들, 애기 엄마들은 옷이라 넓으시잖아요. 꼭 기저귀 뭐 쓰는지 물어보고 내 거로 바꾸러 오라고. 내가 뭘 찾아봤는데 좋은 정보 있다고 공유하시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걸 했을 때 소득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정의를 보자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비 패턴만 바꿔줌으로써 소득의 기회가 생기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래요.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앞으로 많이 할 거래요. 상향하는 사업이고 우리 아이들도 하게 되고 나도 해야 될 일인데, 그러면 적어도 이 5가지 조건은 사장님들이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제가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 여기 1시간짜리 강의가 1시간 내도록 집중하기는 좀 힘들어요.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나왔을 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야, 글자만 쫙 있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에 사업 설명이 끝나더라고요. 이것만 잘 아셔도. 첫 번째는 합법적인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에 2,000개가 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는 130개에 불과해요. 이 공제조합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일종의 보험사 같은 곳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서 가입된 회사의 제품을 써야 제품이 혹시 이상이 있을 때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내가 수당을 받을 게 있는데 회사가 무너지거나 사라지게 되면 남아있는 것들도 제가 보상받게 됩니다. 그런데 왜 2,000개 중에 130개만 여기에 가입됐을까? 왜냐하면 저기에 가입을 하려면 최소 5억 정도의 예치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 절차들이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가입되지 못한다. 근데 시크릿은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증된 생필품을 취급해야 된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생리대 다단계 있어요. 고정속옷 다단계도 있고 냉장고 다단계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냉장고를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너무너무 김치 좋아하고 반찬 많이 하고 막 냉장고 욕심 칼라별로 집에 쫙 진열해 놓고 싶어서 한 달에 한 대씩 산다. 이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사야 한 5대 정도? 내가 뭐 반찬 관련된 일 하시거나 김장을 좀 많이 담그시는 분들은. 그런데 냉장고 가전제품의 수명이 10년이에요. 한 번 사면 10년 동안 재구매가 없는 거예요. 재구매가 없다는 얘기는 회사에 매출이 없다. 매출이 없다는 얘기는 나한테 돌려줄 수당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치약을 유통하는 회사면, 샴푸를 유통하는 회사는 어떨까요? 우리 의식하고 머리 감지 않잖아요. 의식하고 양치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유통하는 회사여야지 매출이 계속 일어나고요. 그 매출이 나한테 수당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필품을 취급하는 회사를 꼭 선택하셔야 된다. 세 번째는 한국 진출 초기 기업인지 보셔야 돼요. 저는 이걸 어떻게 좀 표현해드리고 싶냐면,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요, 여기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 사장님들 중에 장사를 했던 분들이 많아요. 사업을 했던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도 사업 장사를 했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남들이 팔지 않을 때 내가 해야. 치킨집이 깔리기 전에 이 골목에서 내가 치킨집을 먼저 해야, 핫도그 나오기 전에 내가 1번으로 핫도그 장사해야 돈 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먼저 해야 된다. 한국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지. 이것도 똑같이 비유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핫도그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너도 나도 핫도그 장사를 하다 보니까 국내는 포화 상태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핫도그를 가지고 중국을 진출할 수 있다면,
베트남을 갈 수 있다면, 미국을 갈 수 있다면 저는 엄청난 소득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들이 글로벌로 될 수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상 플랜. 여기 이렇게 날씨가 구준돼도 모여있는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돈 때문에 200을 투자했어요. 여자라도 화장품 하는데 200 투자하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업 때문에 했고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사업인지, 그리고 돈 버는 사람이 많은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조건이 맞다 이러면 정말 괜찮은 회사다. 저는 시크릿을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두 분의 유태인 CEO로부터 시작을 해요. 유태인. 저는 이 사업 하기 전에 유태인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했어요. 그냥 뭐 좀 소수민족, 좀 핍박받던 민족이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미팅을 가서 후원 미팅을 갔더니 유태인이 CEO예요 라는 말 한마디에 사인하신 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고 관심이 좀 생겼어요. 왜 도대체 유태인이 뭐길래. 그렇게 좀 알아봤더니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데요. 16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전 세계 유태인 인구가. 근데 그 중에 역대 노벨 수상자 20%가 유태인이래요. 그리고 아이비리그 학생 20%, 교수의 30%가 유태인이다. 그리고 아래에 전 세계 억만장자 중에 30%가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이 표만 봐도 아 되게 소수민족인데 똑똑하구나, 돈 되게 잘 벌구나,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좀 알아봤더니 지금 보시는 이런 기업들, 전 세계적으로 금융, 투자, 부동산 분야를 쥐락펴락하는 회사들이에요. 이런 회사들의 창업자 또는 경영자가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디어 테크놀로지 분야. 이 문화를 상품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해요, 유태인들이. 그래서 영화 산업에도 대부분들이 유태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션 유통 서비스 분야. 여기서는 굉장히 눈에 익은 브랜드들이 많죠. 제가 왜 이걸 좀 보여드렸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플랫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많은 제휴를 맺게 돼요. 많은 기업들과. 유태인과 유태인끼리는 굉장히 좋은 관계들을 맺고 있고요. 서로 돕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 제휴가 되면 이런 브랜드들이 제휴가 되지 않을까요? 스타벅스, 베스킨라빈스. 시크릿 마음은 없는데 스타벅스 커피 먹으면 10% 할인해준대요. 시크릿 회원들한테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기 가입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커피를 사 먹을 때마다 5,000원에 대한 BV가 나한테 쌓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하는 이런 기업들이 제휴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유태인을 좀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회사는 2005년도에 미국에 설립이 됐어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회사는 조금 이력이 특이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고 만든 회사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유통을 했던 회사예요. 백화점, 면세점, 스파 매장에 매장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유통을 하다가 2011년 네트워크 마케팅 다이렉트 채널을 하나 더 오픈한 것 뿐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게 9년 만에 1조 원의 매출을 올린 회사다라고 되어 있는데 9년 만에 1조 원의 매출을 올렸으면 잘 된 걸까요? 감이 오시나요? 저는 감이 안 오더라고요. 1조면 좀 팔았나? 이런 생각 했거든요. 좀 찾아봤어요. 이 자료를 구하면서. 이런 결과치가 나옵니다. 한국 야쿠르트가 처음에 오픈을 해서 20년 동안 누적해서 판 매출이 1조라고 해요. 신라면이 우리나라에서 22년 동안 누적 매출 1조. 그리고 스타벅스가 17년 동안 누적해서 매출 올린 게 1조. 한샘 인테리어 가구가 45년 동안 누적해서 올린 매출이 1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크릿이 9년 만에 1조를 팔았다? 그럼 엄청나게 잘 된 거지, 사장님. 이것만 봐도 수치 비교가 좀 될 것 같아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처음 듣는 화장품 브랜드지만 외국에서 되게 잘 팔렸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매장들이 되어 있는데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은 아직까지 일반 유통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고요. 빨간색으로 전환된 나라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다이렉트로 전환된 나라인데, 제가 이 표를 저희 남편한테 보여줬다니까요. 봐봐, 전 세계 사식교육이 있대. 저 까만색이 빨간색으로 변한 우리 대박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보고 너 그렇게 아빠한테 참 순진하다며 이 말을 믿냐고. 회사가 너 꼬시려고 뭘 갖다 놓지를 못하냐고. 그렇게 막 따지더라고요. 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과 이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마음먹고 난 다음에 태국이라는 매장을 다녀오게 돼요. 제가 이 태국에 가서 무엇을 보고 싶었냐면 내가 쓰는 물건과 똑같은 걸 유통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실제로 이 백화점을 다녀왔고 시암 파라곤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방콕에 위치해 있는 백화점입니다. 매장도 굉장히 예쁘죠. 이 매장이 하나 있고 밑에는 또 매장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가서 실제로 확인했는데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동일 상품이죠. 사장님이 쓰고 있는 제품과 똑같은 걸 파는데 가격이 중요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솔트앤스크럽 가격이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10만 1,000원. 화면에 따라 좀 틀리지만 10에서 12만원 사이로 팔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거 보고 게임이 끝났죠. 저희가 받아 쓰는 회원가는 39,000원이에요. 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 남편과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이거 매장에 깔아놓고 한 2만원씩만 남겨도 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한국에 딱 왔는데 한국에서는 제주도 중문 면세점에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희 시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가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여기서도 가격을 같이 확인했죠. 5만원 정도. 저는 이거 보고 게임이 끝났어요, 사장님. 왜냐하면 이렇게 번듯한 매장들이 많이 있고요. 동일 상품을 유통시키는데 내가 회사와 직거래해서 싸게 쓰는 거면 그건 명확하잖아요. 확실히 보여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업을 열정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예쁜 매장들이 많이 있고요. 일반 유통을 하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광고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보고도 이제 너무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오스카 시상식 공식 후원 제품이었어요, 시크릿이. 여기 보시면 알만한 헐리우드 배우들이 사장님들이 와우팩을 사셨다면 하나쯤 쓰고 계신 머드 마스크를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까다로운 헐리우드 배우들도 사용하는 명품 화장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저희는 그냥 소비자 가격, 면세점 가격, 이렇게 에이전트 가격이 명확히 구분되는 화장품을 딱 50% 싸게 직거래해서 쓰면 사업이 시작되고 끝나는 사업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단순하고. 요것만 머릿속에 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사해. 제가 왜 이렇게 이 제품이 잘 팔렸을까를 봤더니 사해의 비밀이 있더라고요. 사해도 시크릿 하기 전에는 그냥 사람이 좀 둥둥 뜨는 바다 정도로만 이해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요. 저기가 해수면보다 지대가 아래로 420m가 낮대요. 근데 저는 수치 같은 게 나오면 좀 가늠이 안 돼 항상 좀 꼼꼼하게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420m를 좀 알아봤더니 해수면부터 아래로 63빌딩만큼 내려가요. 거기서 63빌딩 반만큼 더 내려갑니다. 그 깊이에 사해가 위치해 있어요. 바닷물이 유입되면 증발만 이루어지고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좀 끈끈해지고 걸쭉해지고 또 그 지대가 광물질이 워낙 많은 지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소금과 합쳐지면서 다량의 미네랄을 소금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해수, 해운대 바닷가 해운대에 있는 해수도 미네랄 함량이 높아요. 그런데 사해는 많게는 200배까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 몸과 가장 흡사한 미네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상품으로 몸에 발랐을 때 미네랄 흡수가 훨씬 더 잘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약은 아니지만 이 미네랄 성분 때문에 머리 샴푸를 했는데 두피가 좀 난다든가 아니면 피부에 발랐는데 아토피가 좀 낫는다든가 관절염이 완화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미네랄의 역할이지 사해 시크릿이 어떤 특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원료를 독점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다큐 세상이라는 KBS 다큐멘터리에 실제로 나왔던 방송이에요. 여기 주제가 소금의 효능, 소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여기에 저희 회장님과 대표이사님이 나오셨고요. 제품도 노출이 됐습니다. 여기 건선, 아토피 질환, 백반증 환자, 관절염이 사해에 오면 낫습니다 라는 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분은 의사예요, 의사. 실제로 사해 주변에는 많은 클리닉들이 있고 병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러 매년 100만 명 이상 오고 있고요. 여기에 왔다 가면 관절염이 낫는데요. 좀 통증이 좀 완화된대요. 그래서 여기에 많이 방문을 하고 있다. 제 말은 안 믿어도 KBS 말은 좀 믿으시잖아요. 이거는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시크릿, 누가 봐도 시크릿 이렇게 제품들이 노출이 됐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아 진짜 이거 확실한 제품이구나. 그냥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제품이 아니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해서 왜 제품력이 이렇게 뛰어난지 소금의 삼투압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노폐물을 빠지고 미네랄이 흡수되는 사해 소금의 과학.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다 소금에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게 바로 삼투압이죠. 물이 쭉 빠지죠. 똑같이 피부에 소금 화장품을 썼을 때 피부 속에 있는 노폐물이 밖으로 빠져요. 그 빠진 자리에 빠르게 미네랄이 들어가면서 호전 반응들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크릿 제품이 더 많이 잘 팔렸다. 더 효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이 중에 하나라도 좀 해당이 된다 그러면 미네랄이 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토양에서 미네랄이 흡수가 되거든요. 토양에 식물을 심고 식물을 사람이 먹으면 그 식물을 통해서 미네랄이 들어오는데 토양이 산성화돼서 지금 미네랄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주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제품으로 주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시크릿 제품 바꿨으면 좀 호전 반응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파라벤이 안 들어있대요. 파라벤은 요즘 워낙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거니까 여성 호르몬과 분자 구조가 비슷해요. 물과 만나서 흡수가 되면. 근데 이게 여성 호르몬이 필요한 부분에 흡착을 합니다. 자궁, 림프, 유방 이런 데 흡착을 하면서 암세포를 유발하더라. 그래서 지금은 쓰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0.8% 안전하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파라벤 쓰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더니 저도 파라벤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 화장품 뒤에 봤더니 파라벤 없던데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0.8% 기준치 이하만 들어가면 표기를 안 해도 돼요. 표기가 안 된 거지 안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더 똑똑하게
제품을 구별해서 쓰셨으면 좋겠고, 저는 어떤 분들의 집에, 내 집이 아닌 낯선 집에 가면 항상 화장실을 1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화장품 뒤에 어떤 성분이 있는 제품을 쓰는지 눈으로 확인을 해요. 사장님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다 뒤집어 보세요. 욕실 용품 중에 적어도 한두 개는 이렇게 파라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들어있지 않다. 제가 제품 얘기를 하면 좀 시간이 막 오래 막 해요. 근데 좀 약장사 같기도 하고, 전 또 시크릿 설명하러 온 사람이니까 나쁜 얘기 하겠습니까? 좋은 얘기 하죠. 제가 이렇게 말해도, 그래 뭐 제품 좀 좋은가 보다 하시는데, 제가 증거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이분은, 제가 지금 보여드릴 분은 누구시냐면, 저랑 한 달 정도 싸웠던 저희 남편입니다. 3년 전에 제품을 쓰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 상태로 컴퓨터 프린터기 들고 나르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보시면 모공도 굉장히 넓고요. 붓기도 좀 있고 땅구멍도 되게 넓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시크릿 제품 3년 쓰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대박이죠? 시술 하나도 안 했어요. 시술을 일단 안 했고요. 근데 모공이 좁아졌고, 저희 신랑의 별명이 점대였거든요. 이름이 박종대예요. 점대. 점이 너무 잘생겨서. 자고로 나면 여기 점 생기고 이런 분이거든요. 저희 거 쓰고 점이 안 생겨요. 점도 안 생기고 되게 피부톤이 좋아졌어요. 제가 왜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냐면, 여기 한 절반 정도는 남자 사업가들이거든요. 분명히 사업성을 보고 투자를 하셨을 텐데, 그렇다 보니 제품을 통으로 샘플인 것처럼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넣었어 이렇게. 사장님들 써보시라고요. 남자 사장님들. 왜냐면 남자들은 화장품에 노출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클렌징 크림 하나만 써도, 토너 하나만 써도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껴요. 여자분들은 좋은 걸 좀 많이 써서 바로 즉각적인 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남자분들은 효과가 좋다. 그래서 광나는 얼굴만 들고 다니셔도 제품, 너 사업 뭐 해? 얼굴 좋아졌다? 화장품 바꿨어? 이런 얘기 분명히 들으세요. 꼭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직까지 나는 남편한테 비밀이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처럼. 저도 처음에 비밀로 저 혼자 긁었으니까. 그런 분들 계시면 오늘 좀 오픈하시라고. 어떻게 오픈하는지 제가 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모르고 긁었는데 택배가 오면서 들켰어요. 택배가 와서 현관에 딱 왔더니 저거 뭐냐요. 화장품 긁었다 이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현관에 택배 박스, 그 와우페 박스를 놔두고 한 달 동안 싸웠는데, 싸우면서 도저히 이제 이 유탄전으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좀 머리를 좀 썼어요. 어떻게 썼냐. 자려고 싹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있는 사람 얼굴에 처음에는 약간 놀려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머드팩을 발라줬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머드팩 바르면 얼마나 짜증나요. 짜증나겠죠. 그런데 씻는 건 제가 씻겨줄 수 없어요. 발라줬더니 헹구러는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약간 화해 신청처럼 조격을 살짝 해줬어요. 무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러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냥 담그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 며칠을 해줬더니 처음에 좋은지도 모르고 투덕투덕 거려. 이걸 200 주고 샀냐고 막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 갔는데 안 나와. 살짝 봤더니 혼자 팩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랬냐면, 그러고 나서 한참 또 유튜브를 막 보더라고요. 뭘 보나 했더니 시크릿 보상품에도 보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보시고, 내가 한눈 판 사이에 그 페이스 세럼 같은 거 5번 펌핑하고 문자랑 수수수 주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쓰는데 5번씩 펌핑해서 막 바르고.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나 사업 설명 한번 들어가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꿀팁이에요, 사장님. 남편분들한테 화장품 노출 좀 시켜봐 주세요. 그 정성을 봐서라도 한 번은 들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부가 함께 이 사업을 하면 훨씬 시너지가 나니까 함께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저희 남편 사진을 좀 팔았습니다. 사장님들은 이렇게 211만 원 정도 한 번에 기회비용이 들어요. 이 와우팩 한 사람이 한 번밖에 못 삽니다, 사장님. 2번, 3번, 4번 사라고 하지 않아요. 딱 한 번. 컴퓨터가 락이 걸려서요. 제가 또 사진을 들어가 봤거든요. 안 사져요. 이 사업 시작과 끝이 이거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매달 떨어진 제품을 자가 소비하는 게 이 사업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걸로 얼마만큼의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타임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기서 풀어드릴게요, 사장님. 시크릿이요, 아시아 첫 번째, 전 세계 3번째로 한국을 오픈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딱 들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아래 표를 보니까 좀 의아한 게 있어요. A사, 우리가 말하는 아메이땡 회사죠. 이 회사는 30개의 나라를 오픈하고 한국을 오픈했어요. N사도 25개의 나라를 오픈하고 한국을 오픈했고, H사도 28개의 나라를 오픈하고 한국을 오픈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정도 한 20번째 정도는 들어와야 정상인데 왜 아시아 첫 번째로 오픈을 했을까라고 보니까 이런 이유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유럽, 서양 국가, 아시아의 몇몇 나라를 오픈하고 난 다음에 한국이 항상 이 자리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픈이 됐냐면요, 한국은 까다로운 허가제를 두고 있어요. 정부기관의 허가, 식약청 허가, 많은 인증을 받아야 되고 보험금을 예치시켜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나는 이제 돈 없어서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회사들은 자금력이 약한 회사들이 많아요. 나는 빠르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나라는 너무 까다로워. 그래서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유럽 서양 국가를 먼저 오픈합니다. 여기는 정보기관에 서류만 한 장 넣으면 오픈할 수 있어요. 이런 순서로 되고 있었는데 시크릿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이자 회장님이 이 아시아로 오픈하려고 일본을 한번 방문하고 중국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오셨다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 시크릿 일본 사업자가 크리스 김이라는 한국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룹 샵 멤버의 래퍼이기도 했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전달했대요. 나도 여기 한국에서 연예인 생활도 했고 한국도 좋은 나라니까 우리 한국 갔다 가자. 이렇게 해서 아이자 회장님 방문을 했는데 그 말이 조금 와전이 돼서 새로운 네트워크 마케팅을 오픈하기 위해 CEO가 한국을 방문한다.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20-30명 정도의 리더들이 모여 있었나 봐요. 그 자리에 아이자 회장님이 함께 하게 되고 너무 좋은 마인드와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리더들을 많이 보고 그럼 내가 여기 먼저 오픈하겠다고 구두상에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픈이 된 거라고 해요. 저희 리더들은 이 얘기를 듣고 진짜 천원이다. 대박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장님들도 이걸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크릿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지금 210만원에 사업자 플랜이 들어간 거예요, 사장님. 저 파란색에 점 찍으신 건데 이 파란색의 인원이 사업자로 보통 우리가 회사들이 측정하는 회원 가입 수가 30만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크릿 이제 10만 명. 아직 멀었죠. 이렇게 30만 명 정도의 회원수가 차고 나면 추종자 세력이 들어옵니다. 이때는 제품 가짓수가 많아지고요. 제휴도 맺게 되고 사업을 진입하는 진입 단가도 많이 낮춰지게 돼요. 그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을 하게 되고 이때 진짜 영업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시크릿 보니까 애기 엄마들도 그냥 다이아몬드 되고 뭐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도 없는 사람 다이아몬드 하는데 나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애기가 더 잘하겠지? 그래서 진짜 영업 잘하는 사람도 이때 유입이 되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면 소비자 시장이 열립니다. 소비자 시장은 무료 회원가입. 시크릿 소금 좋더라, 김치 맛있더라, 홍삼 좋더라 라는 소문 듣고 가입을 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가입해서 제품을 하나씩 쓰기 시작하면 파란색의 점찍은 우리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 주변에 A사, N사, H사 해도 돈 버는 사람 못 봤어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다 2단계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소비하면요, 저 위에가 돈 벌어요. 사장님들은 저 파란색 자리에 점을 찍을 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시크릿은 60여 종의 스킨케어로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굉장히 많은 신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엠 플라워, 그 다음에 메이크업 제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재질유, 그다음 두유, 커피, 세제까지 많은 제품들이 많이 확장이 되고 있고 건강식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리커버 제품과 그다음에 유산균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 홍삼이 나왔어요. 저도 건강식품을 좀 즐겨 먹는 사람이라 이걸 좀 봤더니 일단 함량이 굉장히 높고요. 저희 제품은 다 프리미엄하게 나와요. 그런데 단가는 저렴하게 나오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뭘 좀 집중하게 봤냐면요. 이거. 국내 시장 건강식품 시장성. 계속 상승 곡선을 타고 있죠. 제가 신문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메르스 사태가 있는 다음부터 한국인들이 건강식품을 먹는 인지도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훨씬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품을 챙겨 먹고 있고 1인 가구는 4인 기준으로 29만원 정도의 건강식품을 먹는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크릿은 시작인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도 건강식품이 확장되고 가짓수가 많아지는 단계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선점을 했고요. 많은 돈을 받아갔어요. 사장님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좋은 타이밍에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은데 이것도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비율 보이시나요? 쭉 여기서 뭘 보시면 좋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주변을 둘러보시면 20대, 30대 젊으신 분들 많지 않나요? 40대 지금 시크릿의 리더들이 거의 40대거든요. 그런데 건강식품 시장이 커지면 50대, 60대, 70대들도 여기서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훨씬 더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알리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도 나는 A사 갈래 그런 것도 있어요. 나는 1등하는 회사 갈래. 사장님이 가시면 지금 이 포지션이에요. 이 회사가 커질 수 있는 시장성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미 1조 매출을 하고 있고요. 120만 명의 회원수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나는 이 회사 말고 에터땡 회사 한번 가볼까? 요즘 좀 많이 하던데 그 회사는 300명, 만 명이 넘는 회원수를 가지고 있고요. 사장님 들어가시면 이 정도의 시장성을 보고 있어요. 글로벌 오픈을 준비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콜마에서 만든 제품들이 많고요. 국내 사람들이 겨냥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시크릿은요. 사장님들이 들어가시면 이 자리 이제 10만 명. 국내에서도 아직 멀었는데 여기에 글로벌 시장까지 우리는 함께 성장을 할 겁니다. 함께 매출이 공유될 거고 그런 시장성이 있으니까 한국 밑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오픈이 되면서 전 세계 매출이 사장님들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인쇄소득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저는 이걸 좀 봤어요. 돈 번 사람이 있는지. 제가 처음 3년 전에 시작할 때는 이거 보면서 아유 저게 내 일이겠어 했는데 제가 여기 들어갔어요. 1억 103명 중에 들어갔거든요. 사장님들도 시간이 지나면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꾸준히 이 시스템에 함께했고 항상 이 자리를 좀 지켰었던 것 같거든요. A사, 제가 자꾸 얘기하는 1위라는 A사가 120만 명의 회원수를 가지고 있는데 500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가 300명 정도에 불과해요. 시크릿이 이제 10만 명이라고 얘기했죠. 그 중에 1억 이상 버는 사람들이 170명. 그럼 만약에 이 회사가 100만이 되면 여기서 10배, 공 하나 더 붙을 거예요. 그 자리의 주인공은 사장님 될 겁니다. 그걸 좀 믿으시고 꾸준히 이 사업에 투자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제가 보상 플랜을 지금부터